우선 첫 번째, 첫 번째, 저희 질문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달량이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량이님 질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출첵합니다. 어제 한 달 만에 야외 달리기를 했는데 그동안 시원한 헬스장에서 편하게 달렸나봐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단 얼굴에 너무나도 열이 올라서 달리기를 끝내고 샤워한 후에 쿨링 마스크로 진정을 시켜도 꽤 오래 갔습니다. 천천히 달리기를 하는데도 꾸준히 얼굴에 열이 오르던데 이 경우는 왜 그런 걸까요? 심폐지구력 문제인가요?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좀 얘기 드릴게요. 자, 일단은 얼굴에 열이 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조금 중간에 제가 얘기 드릴 거고,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열이 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게요. 우선은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몸에서 열이 나는 거는 어떤 뭐 심폐지구력이 약하다, 뭐가 약하다 이런 것들보다는 주변의 습도나 어떤 기온이라든지 이런 환경 때문에 몸에 열이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발생하게 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근데 이제 질문 주신 분의 핵심 문제는 지금 몸이 더운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열적응이라는 단어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좀 차근차근 얘기 드리자면, 자, 일단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요. 달리기를 하면 몸에서 굉장히 많은 열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왜 열이 나는 걸까요? 딴 것도 아니고 왜 열이 나는 걸까요? 우리는 운동하면은 몸에서 열이 나고 뭐 땀이 나고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운동을 하면 열이 나는 걸까요? 네, 그거는 우리가 근육을 움직일 때 운동을 하면은 근육을 움직입니다. 그때 에너지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어떤 영양소를 에너지로 만들고 에너지가 근육에 가서 힘을 내고 할 때 이 에너지가 100%다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에너지 전환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분, 좀 활용도가 높으신 분은 60% 정도, 혹은 전환율이 낮은 분들은 거의 한 70% 이상 그 정도까지가 실제로 에너지가 이런 그 영양소나 이런 것들 에너지로 전환이 100% 되는 게 아니라 손실이 됩니다. 열로. 그래서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거의 한 70% 정도는 열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열이 바뀌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열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체온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비단 우리가 달리기 같은 운동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몸이 대사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조그만 몸 움직임에서도 몸에 열을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추울 때 우리 몸이 이렇게 달달달달 떨리죠. 떨린 이유가 뭐냐면 떨리면서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을 만들어 내거든요. 실제로도 뭐 추우면은 뭐 일어나서 몸을 막 움직이고 하잖아요. 그럼 열이 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체온을 우리 몸의 체온을 뭐 한 37도 정도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에너지를 100%다 쓴다. 그러면은 열이 안 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자, 이때 이제 몸에서 열이 나게 되는데 뇌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우리 몸에 있는 온도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의 어떻게 조절하냐면 혈액에 있는 온도를 감지해요. 혈액의 온도를 감지해가지고 몸을 또 혈액을 이용해서 식히는 그런 반응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뭐 열을 내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땀을 흘리죠. 땀을 흘리는 게 가장 열을 좀 많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증발시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열을 내는데 우리 시상하부가 이제 몸에서 열이 났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피부 표면 근처에 있는 혈관을 넓히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땀을 내기 위해서 피부 혈관을 갖다가 확장합니다. 왜냐면은 혈관이 확장이 되어야 많은 혈액들이 거기로 가게 될 거고, 그러면 혈액을 통해서 수분을 운반을 시키고, 거기서 이제 땀이 나게 되면은 그게 증발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열을 빼앗아 가잖아요. 물론 혈액 자체에서 열을 갖다가 이렇게 이동시키는 그런 것도 합니다. 혈액이 열을 담고 피부 표면 근처로 가서 땀을 내면서 그쪽 바깥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땀이 마르고 날아가면서 또 열을 또 피부에 있는 열을 가져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체온을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질문 주신 분이 얼굴에 열이 많이 났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냐? 얼굴에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혈관이 다른 데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배라든가 이런 데는 모세혈관 같은 게 굳이 있을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 신체 말단이나 얼굴이나 이런 곳에는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심박이 올라가는 일이 생기면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좀 부끄러운 일이 생겨도 얼굴이 붉어지고 운동을 해도 얼굴이 붉어지는 게 이쪽에 그만큼 혈관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내가 유난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얼굴이 좀 많이 붉어지고 빨리 붉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딴 사람보다 내가 모세혈관이 조금 더 많구나. 혈관이 많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혈관이 많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교통으로 본다면 도로망이 많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많은 혈액을 운반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은 모세혈관이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얼굴에 만약에 모세혈관이 시간이 지나면 줄어드는데 원래 적었던 분이라면 나이 들어서는 얼굴에 혈관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얼굴로 보내는 영양소나 에너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나이가 들면 피부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거든요. 근데 모세혈관이 많은 분은 그런 재생할 수 있는 확률이 이런 것들이 좀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좋다. 우리가 하체 튼튼한 사람도 젊을 때는 그게 조금 불만이지만 나이 들어서는 하체 튼튼한 분이 오히려 적당한 몸매가 되면서 훨씬 좋거든요. 젊을 때 약간 몸매가 슬림하고 하셨던 분은 나이 들면은 오히려 좀 하체가 부실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 하체가 좀 튼실하신 분은 나이 들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요런 개념으로 보시고 조금 나는 오히려 복을 받았구나. 얼굴에 혈관이 많아서 좋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막 붉어지고 하는 거는 뭔가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는 일단은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오히려 건강하다는 거, 그리고 어떤 체온 조절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다. 도로망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분들은 새로운 환경이나 더위에 나중에 적응이 되고 나면 더 잘 적응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몸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꾸준히 운동을 이제 그 상태에서 하다 보면 또 지구력도 좋아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피 자체, 혈액 자체 양이 많아집니다. 혈장량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이게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은 피양이 또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혈관을 조절하는 능력, 혈관을 이제 운동에 따라서 이제 넓혔다가 좁혔다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조절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 좋아지게 되면서 운동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피부로 혈액을 더 잘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이제 훈련을 좀 더 많이 하시다 보면 더 낮은 체온에서도 이제는 혈관을 넓힐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몸을 나중에 식힐 때, 이럴 때도 몸을 식힐 때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몸을 식힐 수 있습니다. 빠르게 그 몸을 식힐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에 열이 났는데 열이 빨리 줄어들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지리하게 남아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지치고 힘든데 오히려 이렇게 혈관이 많으신 분들이나 운동을 좀 이제 하고 적응이 되시게 되면 쿨다운도 굉장히 빠르고 편안하게 잘 돼요. 그게 장점입니다. 그럼 심박도 빨리 떨어지겠죠? 이런 장점들이 오히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일단은 근데 또 이분 같은 경우, 달량이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실내에서 운동을 하시다가 야외에서 운동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됐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그동안 이제 실내에서 실내 센터 뭐 짐 이런 데서 운동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에어컨, 선풍기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시원하고 습도도 좀 낮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열이 효율적으로 사라지게 되니까 우리 몸이 굳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열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기간 휴가를 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치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그 뭐죠? 그 배터리 빨리 안 나가게 하는 그런 절전 모드 같은 거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운동을 하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괜찮아집니다. 금방 괜찮아집니다. 그 야외 달리기 할 때 열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죠. 처음에는.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또 금방 괜찮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시스템, 아까 얘기했던 혈관이 확장이 되고 혈액이 흘러가고 그다음에 피부에서 증발을 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냉각이 잘 되던 곳에 있다 보니까 어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는 몸 스스로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 주신 분의 경우에는요. 낮은 습도나 낮은 기온 이런 온도에 몸이 적응되어 있었던 거고요. 야외로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잘 좀 비효율적인 냉각 시스템이 이제는 혈관 확장을 최대한 가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좀 열감이 생기고 얼굴이 붉어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절대로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가 그동안 너무 편하게 운동했구나. 더운 여름인데 시원한 곳에서 내가 진짜 편하게 운동을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근데 내가 그 시원한 데서 운동한 건 좋은데요. 지금 이렇게 열이 나면은 이거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빨리 적응이 됩니다. 근데 반대도 문제가 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또 얘기를 드리고요. 생각보다 빨리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열 적응이라고 하는 훈련을 하면은 금방 나아집니다. 보통은 이제 짧으면 일주일, 길면은 2주 정도까지 가기도 하는데요. 그건 뭐 여러분의 몸 상태나 현재 여러분이 계시는 환경에 따라 다른데 한 일주에서 2주 정도만 약간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더운 환경에서 우리가 뭔가 이제 몸이 버티는 그런 훈련이랄까?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금방 이런 것들이 적응이 되니까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열 적응을 하게 되면 뭐가 이제 몸이 바뀌냐? 열 적응하는 과정에서 몸이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혈액에 있는 그 수분이 있죠. 수분인 혈장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그런 거죠. 여기는 내 몸이 스스로 열을 식히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을 섭취했을 때 혈장량을 늘립니다. 그래서 그 심장하고 혈관이 더 그런 더운 곳에서 더 안정적으로 되고 더 낮은 몸의 중심 온도에서도 더 빨리 더 많은 땀을 흘릴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땀에 있는 어떤 소금 그 염분의 함량 같은 것들이 낮아지게 되면서 전해질의 손실량도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운동을 해도 심박수나 몸의 중심 온도가 좀 덜 오르게 되고 운동이 덜 힘들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더위에서 달릴 때 이렇게 제가 뭐 신체적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요. 사실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더위에 대응하는 정신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보통 우리가 더위를 느끼게 되면 굉장히 막 짜증도 나고 또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냥 만사가 다 귀찮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짜증 같은 것도 많이 짜증 지수 이거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는데 이런 감정들이 이제 항상 몸에 쌓이게 되면은 우리가 좀 러닝의 퍼포먼스를 떨어뜨리게 되고 달리기를 하러 나가는 어떤 동기부여 같은 것들도 많이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적응 같은 훈련을 할 때는 단순히 신체적인 부분만 볼 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신체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열적응 훈련은 한 1주에서 2주 정도 진행을 하면 됩니다. 평소 달리기를 좀 꾸준히 하셨던 분이라면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기간을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일단은 내가 더위에 나가서 몸 자체가 더위에 나가 있는 거에 익숙해져야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일주일이라고 치면 한 이틀 정도는 강도를 굉장히 낮추세요. 굉장히 낮추시고 아주 천천히 달리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걸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시간은 한 그래도 30분 이상은 계셔야 돼요. 한 60분 길면 60분 정도 그 정도를 더운 곳에서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일단은 운동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걷기만 하셔도 되는데 나가만 있어도 아마 심박 오를 겁니다. 일단 더위에 익숙해지는 그 환경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한 이틀 정도 좀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들어가게 되면 강도를 살짝만 올리시는 겁니다. 예전만큼의 속도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강도를 살짝만 올려서 한 조깅 정도 한다라는 느낌으로 이틀 정도는 그렇게만 운동을 하시고요. 3단계 들어갔다. 그러면 나흘이나 한 5일 정도 지나고 나흘이나 이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예전 정도 수준의 운동을 조금씩 이제 근처로 가서 운동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까지는 조금 기존의 운동에 비해서는 낮은, 하지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금방 적응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나가서 운동하는 거 말고도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이나 뭐 일상생활에서 사우나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다가 몸을 좀 담그고 계시면서 또 이제 중간에 사우나도 들어가시고 이러면서 우리 몸 전체적으로 열 자극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이 아까 얘기했던 뭐 혈장량이 확장된다든지 그런데 적응할 수 있는 것도 사우나를 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또 더윈 그 여름에 운동하고 나서 사우나 가셔가지고 한참 좀 시간을 보내시고 회복, 뭐 사우나 가면 회복도 잘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정신적으로 열 적응하는 방법은 다른 건 없고요. 저희 러닝 라디오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즐겁게 달리기를 하시다 보면 또 이제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에너지를 써서 정신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이제 마음이 잘 맞는 나랑 결이 잘 맞는 사람이랑 함께 달리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게 좀 힘드시면 저희 러닝 라디오 들으면서 달리시면은 이제 금방 네, 그런 것들은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제가 앞서 얘기하려다 중요한 거 하나 얘기 드릴 건데 자, 우리가 열 적응하는데 걸린 시간은 좀 운동하신 분, 달리기 좀 꾸준히 하셨던 분은 일주일이면 되고요. 운동을 좀 많이 안 하셨던 분이라면 2주 정도 걸립니다. 시간이 길게 걸립니다. 근데 일주일 걸리는데 반대로 볼게요. 이게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더위에서 좀 달리기를 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더워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짐에 가서 달리기를 했어요. 그러면 며칠 정도까지 만약에 짐에서 연속적으로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열 적응의 효과가 떨어질까? 떨어지면 어느 정도쯤 되면 떨어질까 궁금하시잖아요. 요거는 약간 연구도 좀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4, 5일 정도입니다. 4, 5일 정도를 만약에 내가 더위에 노출되지 않고 계속해서 시원한 데서 운동을 했다? 그러면 열 적응 효과가 이제 팍팍팍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거, 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열 적응을 했다. 만약에 내가 그러면은 그 열 적응한 몸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달리기는 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낮 시간이나 뭐 저녁에든 언제든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더라도 한 30분 이상, 1시간 정도는 산책을 하시면서 우리 몸을 더위에 일부러라도 노출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나마 괜찮은데 막 하루 종일 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집에 계실 때도 에어컨 계속 틀고 이동할 때 차 타고 하면서 이동하고 에어컨 틀고 이동하고 운동도 짐에서 하고 이런 더위에 노출되는 시간이 그냥 뭐 몇 분 정도로 짧게 그렇게 되시면은 이런 열 적응했던 게 금방 효과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열 적응이라는 거는 굉장히 러너들에게는 좀 여름이 됐을 때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좀 적응이 되고 나면 또 더위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불편하시지 마시고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환경에 변하는구나.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질문 주신 분이 얼굴이 많이 붉어진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몸이 약하다는 신호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질문 주시는 분의 몸이 적응력이 오히려 더 높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